야, 이지윤, 너 지금 그 차림으로 어딜 나오려고 해? 정신 나갔니? 시아버지 칠순 잔치가 열린 호텔 연회장 뒷방. 시어머니는 화려한 금박이 박힌 남색 한복 치마를 펄럭이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에 들려있던 축사 종이를 획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죠. 여러분, 방금 이 말 들으셨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시댁 생활비 다 대고 이번 칠순 잔치 비용 1,500만 원까지 전액 결제한 며느리에게 단지 친정이 기울었다는 이유로 격 떨어진다며 설거지나 하라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는 게 미덕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뒤집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실룩거릴 때마다 누런 이빨 사이로 역겨운 가스라이팅의 악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주방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연회장 밖에서는 동서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보다 형편이 좋은 집안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주인공 대접을 받으며 비단옷을 휘날리는 그들이 입은 한복조차 제 지갑에서 나간 돈으로 맞춘 것이라는 사실이 떠오르자 명치가 송곳으로 찔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주방 구석, 산더미처럼 쌓인 대형 냄비들과 잔반통의 비린내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15년. 그 세월 동안 저는 이 집안에 걸어다니는 ATM이자 투명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의 극역 떨어진다는 말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마지막 실밥을 툭 끊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싱크대 위에 놓인 제 손은 이미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향해야 했습니다. 호텔 주방 이모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 큰 며느리 아니야? 웬일로 여기서 저러고 있대? 라는 동정 섞인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제 고막을 뚫고 뇌를 헤집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잔치를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올린 머리는 이미 땀과 기름기에 젖어 부스스해졌고 화장은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에 씻겨 내려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스마트폰. 그 안에는 오늘 아침 남편 몰래 확인했던 나 홀로 해외여행 예약 확정 문자가 있었습니다. 뭐, 돈? 지금 나한테 돈 따지는 거냐? 제 조용한 항변의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제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훅 끼치는 매운 고춧가루 냄새와 함께 그녀의 손가락이 제 가슴팍을 쿡쿡 찔러댔습니다. 15년 전 빈손으로 시집왔다며 구박받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 수억 원인데 그녀는 여전히 저를 근본 없는 것 취급했습니다. 너는 친정이 못 사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 너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내가 이렇게 버릇없었을까? 아버지를 들먹이는 그 입술을 꿰매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귓가에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15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3년 전 저희 친정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를요. 그때 제가 병원비가 급해서 제 적금을 깨려 하자 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말씀하셨죠.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 걱정이냐? 그 돈 있으면 내 시동생 장가 미천이나 보태라. 라고요. 그때 바닥에 흩뿌려졌던 제 눈물들이
지금 제 발등 위로 다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 선반에 놓인 비싼 양주 한 병을 집어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건 우리 둘째 사돈 내줄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너 같은 거 손때 묻으면 술맛 버린다. 그녀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만 부려먹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방 뒷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던 남편 진호와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갑질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 제 눈길을 피하며 시동생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형수는 오늘 잔치상석에 안 앉아? 그래도 형수가 돈 다 냈는데. 시동생의 그 빈정거리는 목소리에 남편은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야, 말 마라. 우리 엄마 성격 모르냐? 지훈이 쟤는 그냥 설거지나 하는 게 속 편해. 괜히 나와봤자 엄마 기분만 망치지. 너 이번에 차 바꾼다며? 할부금은 지훈이가 내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제가 밤새 제안서를 쓰고 눈을 비벼가며 벌어온 돈이 이들에게는 그저 거저주는 눈먼 돈이었던 겁니다. 명치가 답답해져 왔습니다. 숨을 들이켜려 했지만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기분이었고 손바닥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날 제 손을 잡으며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던 남편의 그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 아내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주방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손님들에게 보여줄 자신의 번듯한 양복과 아내가 결제한 비싼 음식들이 줄어드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고무 장갑 속으로 스며든 차가운 물이 제 이성을 깨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그 대가는 너희 상상을 초월할 거야. 저는 앞치마를 거칠게 풀어 던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연회장 정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웃고 떠들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져 너 왜 나왔어? 당장 안 들어가? 라며 소리를 낮춰 윽박질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물버리죠. 그래서 정갑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어머니는 평생 구경도 못할 곳으로요.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귀신을 본 듯 그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제 어깨에 닿았던 그의 온기가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호텔 정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바람이 마치 저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향하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남의 일처럼 멀어 보였고 기묘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세댁, 좋은데 가나 보네. 표정이 아주 밝아.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휴대폰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남편의 협박 문자,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하지만 저는 그 알림들을 하나씩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제 인생에서 소음조차 되지 못할 테니까요. 공항 카운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 명의로 된 모든 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고 시부모님 생활비 200만 원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외제차 할부금 120만 원 중단. 시동생의 오피스텔 월세 대납 종료.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야. 뱅킹 앱의 처리 완료 알림이 뜰 때마다 제 입가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주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고 다니던 제 명의의 가족카드를 모두 분실신고 처리했습니다. 한도는 0원.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 서서 전원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진동이 울렸습니다. 호텔 지배인의 전화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결제하신 카드가 승인 거절로 나옵니다. 잔치 비용 1,500만 원을 다른 카드로 결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신 거부를 누르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연회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할 그들의 얼굴을 상상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 위로 솟구치는 비행기와 함께 제 과거의 악연들도 저 밑으로 단절되어 갔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사모님, 지금 결제하신 카드가 승인 거절로 나옵니다. 호텔 잔치 비용 1,500만 원, 다른 카드로 결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마자 쏟아진 건 축복이 아니라 비명 섞인 음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의 당혹스러운 목소리 뒤로 시어머니의 째지는 비명이 리조트 객실의 고요함을 찢고 흘러나왔죠. 2년 어디 갔어? 당장 잡아와. 지훈아, 너 지금 미쳤니?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똥통에 처박혔어. 저는 차분하게 리조트 발코니로 나가 짙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갓 배달된 칵테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목줄기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죠. 전화를 다시 켜기 무섭게 남편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지훈, 너 지금 어디야? 엄마 식당에서 망신당해서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카드 정지시킨 거 장난이지? 당장 안 풀어? 저는 칵테일 잔을 흔들며 얼음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를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진호 씨, 나 지금 설거지하느라 바빠서 전화 못 받겠는데?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나 같은 건 격 떨어지니까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나 하라고. 그래서 나 지금 내 인생 씻어내는 중이야. 아주 깨끗하게.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 야, 오늘 아버지 칠순이잖아. 어떻게 자식이 되어서 이럴 수가 있어? 자식? 그 소리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500만 원 결제할 때는 대단한 며느리고 잔치상에 앉으려 할 때는 격 떨어지는 것이었던 그 가식적인 저울질.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자식으로 대우한 적 없으면 자식, 도리 바라지도 마. 아, 그리고 당신 가족 카드도 정지했어. 호텔비? 당신들이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그 격으로 해결해봐. 시동생이랑 동서들도 있잖아. 그 집안 잘 산다며? 전화를 끊고 전원을 다시 차단했습니다. 리조트의 파도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감미롭게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이번 달 리스료가 미납되어 다음 주 중으로 차량 회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휴양지에서 맞이한 셋째 날 아침, 저는 조력자인 변호사 선배를 통해
시댁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지금 대성통곡 중이라더군요. 제가 리스료를 대주던 외제차는 압류 위기고 시어머니가 자랑 삼아 쓰던 제 명의의 백화점 VIP 카드는 한순간에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관리비도 심지어 그들이 마시는 정수기, 렌털비까지 제 통장에서 나갔다는 걸 그들은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나 홀로 만찬을 즐겼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지탱해온 시댁이라는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자 그 화려했던 공중 누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멀리서 감상하는 기분은 그야말로 짜릿했습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돈 내놓으라며 악을 쓰고 시어머니는 남편 진호의 멱살을 잡으며 내 마누라 간수 어떻게 한 거냐며 집안 싸움이 났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으니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효도와 우애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잘했지? 오빠는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침묵하다가 굵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했다, 내 동생.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 그 한마디에 1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장, 그리고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 중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들 전부 소송 준비해 주세요. 단 한 푼도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 사람 맞아? 우리 엄마 지금 응급실이야. 병원비 결제가 안 된다고. 일주일간의 꿈 같은 여행을 마치고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퀭한 눈의 진호가 저를 덮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색이 되어 병원으로 달려갔겠지만 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응급실? 어머니가 그렇게 강조하시던 품격 있는 대학병원 가셨나 보네. 근데 어쩌지? 나 같은 격 떨어지는 며느리는 병원 입구 근처에도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지만 제가 대동한 보안업체 경호원이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이지훈, 너 진짜 독하다. 어떻게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담보로. 이래? 돈 때문에? 그 소리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친 건 당신들이야. 우리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병원비 아깝다고 내 급여 통장 숨기고 이사 가자고 했던 게 누군데?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지? 다 늙은 노인네한테 돈 쓰는 거 아니다라고. 당신 엄마한테 그대로 전해줘. 격 떨어지는 며느리 돈 쓰는 거 아니다라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당신 차, 시동생 집 보증금, 그리고 어머니 아파트 명의까지 전부 내가 가압류 걸었어. 그거 다 내가 번 돈이고 내 명의로 된 거니까. 당신들은 그냥 몸만 나가면 돼.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순수하고 경 높은 가족끼리 알콩달콩 잘 살아봐.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소장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훈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다음 날 아침 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바닥을 굴리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다더니 돈줄이 마르자마자 기적처럼 살아나 달려오신 모양이더군요. 지훈아,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보다.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냐?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인데. 제발 자동이체만 다시 살려다오.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시어머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15년 동안 제 위에서 군림하던 그 위엄은 어디로 갔는지 그저 욕심 가득한 노파의 추한 모습만 남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의 단톡방에서 저를 돈 벌어오는 머슴이라며 비하하고 친정 부모님 욕을 하던 캡처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거 맞죠? 격 떨어지는 친정 밑에서 자란 머슴 같은 년이라고. 머슴이 파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셨어요? 그리고 설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사시는 그 집 다음 달에 경매 넘어가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 설거지 싹 해놓고 나오세요.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 다시 폭언을 쏟아내려 했지만 저는 미리 부른 경찰을 가리켰습니다. 주거침입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오시면 바로 유치장 가실 거예요. 아, 진호 씨한테 전하세요. 합의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법정에서 보자고요. 닫히는 현관문 틈으로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이어폰을 끼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드디어 제 집안에 완벽한 고요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혼 판결 났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기여도를 80% 이상 인정받았어요. 3개월 뒤 법원 복도에서 변호사 선배가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준 외제차도 뺏기고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시동생 집 거실 구석에서 동서의 눈치를 보며 진짜 설거지 전담 식모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격 떨어지게 거실 나오지 마시고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세요. 라고요. 인과응보, 그보다 완벽한 결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발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듯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이막을 축하하는 기념 여행입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찌든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생기로 반짝이고 피부에는 건강한 윤기가 흐릅니다. 15년의 먼지를 털어내고 나니 비로소 이지훈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헌신은 미덕이 아니라 자학일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줄을 놓으세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